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적 호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은 그 종전선언 누가 봐도 참 되기 어려운 부분을 집요하게 몰고 가고 있는 문 정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최종거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습니까? 아직 가 있습니까? 꽤 이번에 방미 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미 전략 포럼 그거 예. 참가하고 나서 그다음에 화면에 보니까 CSIS 부소장 빅트 참가요. 그 사람하고 대담하는 그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션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차 한미일 외교 차관 예. 회담이었는데 이제 일정은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데 최종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해봐야 네. 되겠는데 원래 외교 관료가 아니라 연대 정외과 그 라인. 근데 연대 정외과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학부를 연대 정외과가 아니죠. 호주의 네. 어떤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지금 뭐 자기는 이제 연대 워낙 지금 연대 그 정외과 라인이 외교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화 전에 뭐 떠난 이도휘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스쿨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 한간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친구가 뭐 외교 다 엉망을 하고 있는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갑질을 했던 모양입니다. 직원들 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공무원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되게 민간인들이 공직을 갖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유연하고 좀 더 부드럽고 뭐 그렇게 시민사회의 어떤 그 생활상을 갖다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이 민간인들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면은 기존 관료들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한 무슨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 하나 이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예 그냥 지금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들리는데 그게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던 대사관에 있던 직원이 뭐예요? 주 파리 이제 대사관이었던 직원이 그 완전히 뭐 육두문자 소리까지 듣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여튼 이게 저 이상한 그 갑질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뭐 지금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지가 차기 장관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시금방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네. 문정인이 예. 지금 뭐 사실상 거꾸로 거꾸이라고 들어갔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대 이제 정외과를 나오지 않은 연정 라인이다. 해서 이제 오기 전에 연대 정외과 교수를 하고 있었죠.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학부를 안 나왔다는 거. 학부를 안 나오고 연대 정외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 차관 1차관으로 됐는데 그때 이제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그때 이제 강경화가 이제 그 상당히 삽질을 좀 하니까 정권에서 이제 완전 이 정권에 제일 중요한 게 대북 관계니까 대북 관계를 갖다가 사실상 책임을 지는 실세 차관이 왔다. 장관은 껍데기고 차관이 실세다. 뭐 한간 소문이 그렇게 쭉 났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또 상당히 좀 시금방지다. 그리고 좀 난폭하다. 이런 또 평가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참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만약에 문 정권의 그런 외교 정책이나 이런 데 공감한다면 이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무슨 좀 제야 운동권을 하고 젊었을 때 데모를 하고 깜빵을 가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쌓아왔다라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가 이 문 정권이 들어서는데 나름 주춧돌이라도 올렸고 전생에 한국 사회에서 호주에서 그 학살했다 이러면은 뭐 미국 영국 갈 정도의 그런 큰 돈은 없는데 그래도 돈 가지고 학부를 외국에서 했다면 어느 정도 좀 돈이 좀 있는 집안이거든요. 좀 되면 공부는 좀 안 된 아들이 호주 가죠.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보다 좀 돈이 없으면 이제 영어는 배우고 싶다면 말레이시아 정도로 가는데 호주 정도가 이제 미국, 영국 못 간 사람들이 가는 정도 나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꼴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외교부에 그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성락이 이재명 캠프에 붙었죠. 그다음에 전 그 러시아 대사하던 박노벽, 그다음에 외교 차관하다가 아세안 대사로 간 임성남이 이런 아들이 다 지금 캠프에 합류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겁한 놈들이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멀쩡한 놈이 공무원이 되면 비겁해지는 겁니까? 제가 공무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이건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사님은 좀 외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일정하게 채로 한번 걸러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이 성향이 공무원 성향이 채로 한 번씩 걸러지는데 가끔 이제 돌이 하나씩 걸리기는 하죠. 그래서 공무원 하는 사람은 일단은 이 속이 없는 일단 사람들이 비겁해야 된다. 그렇다고 영혼 반납하고
그거다 이제 차관 장관 정도 하려면 거의 내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 남성성을 상실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그 미국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미국 가가지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중국하고 가깝다는 걸 갖다가 선전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실제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선언을 하긴 합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한테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어젠가 23일인가 빅터 차하고 하는 대담에서 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미국 너거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과 나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냐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냐 수사적인 질문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얼마 이게 포멀한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교 차관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예, 실수죠. 이거는 저끼리 그 이차로가 술 한잔 먹고 빅터 차하고 할 때 예. 이야기지.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워딩이 다 발표가 되는데 이런 걸 집단에는 꽤 멋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놈들 속성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솔직히 화끈하게 살지도 못한 자들이 어느 날 줄을 좀 서서 지 능력에 관한 자리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식은방짐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최종근이가 이제 거기 갈 때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외교부는 내가 꽉 잡고 흔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청와대 안보실에 있었죠. 아, 맞습니다. 예, 거기 있다가 그 김현종이 또 박살내고 그런 거죠. 예, 그 안보실에 차장으로 있으면 차장이었나요? 근데 이게 김윤종보다도 직급이 낮은데 거기서 아마 실세 노릇하면서 들이받았죠. 맞습니다. 예, 거기서 실세 노릇을 했죠. 비서관급 정도로 있다가 들이받고. 그때만 문재인 기세가 등등할 때니까 그 백 믿고 설치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막 가십거리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이 친구가 가서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소장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도 이제 미국이 종전선을 안 들어주니까 한국이 이런 식으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종전선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 입구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북한을 꼬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얘가 그 미국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만약에 종전선을 하게 되면은 비가역적인 되도를 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 종전선을 가지고 대못받기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본내를 다 속내를 다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실수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외교적 결례라 이런 거는 뭐 셀 수 없이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독도 해프닝으로 끝난 그 2차 한미일 외교 차관 회담인데 예정대로라면은 죄송합니다. 공동 성명도 나오고 그냥 세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언론상으로는 일단 그 일본이 독도 문제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웬디 신문이 그 실제 나레이션 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저도 이제 외교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자 대표가 그 말할 때 어조 그다음에 어떤 그 분위기랄까 이런 걸 제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워딩 자체는 뭐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든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한미일 공조관계 유지돼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보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일본이 파토를 낸 건 사실이죠. 파토를 낸 건 사실이고 그게 빌미를 제공한 건 한국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 독도를 트집 잡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찌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썼다는 거는 뭔가 내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국이 계속 어필하고 일본이 이제 전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미국은 당연히 일본과 공조해서 반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했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다 봐요. 불과 이틀 전에 동아일보에서 지금 90% 정도 문안 뭐 수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봐서는 일단은 협의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회장에서 상당히 일본이 아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러자면 이걸 갖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자면 아예 이 판을 깨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옳다. 이때 그냥 독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넘어지면은 또 한국 기자들도 부르르 떨잖아요. 그죠? 열 올라가지고 온 사방이 다 쓰고 하니까. 키워서 네. 깨버렸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미국을 또 일본이 비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공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세 사람이 섰다가 이게 엇박자가 되고 말이 안 맞게 되면은 세 나라가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언론에 나오게 되죠.
그걸 우려해서 아예 그냥 웬디 심으면 나온 게 아닌가. 제 추측은 그렇게 되는데 이 동아일보의 기사가 나면서 문안 수준의 90%가량 됐다라는 건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갈 때까지 미국이 계속 미적거리니까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그 데자뷰를 느끼는가 하면 네. 한 그 저기 3년 전에 네. 싱가포르 뭐 미북 회담 네. 이런 거를 할 때 일본이 이제 그 미북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렇죠. 미국이 한국이 트럼프를 꼬드겨 가지고 미북 회담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 일본의 아베만 홀로 지금 그 그렇죠. 계속 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때를 좀 연상시키고 네, 맞습니다. 이후에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데 대해 미국하고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은 별거 아니다고 그렇죠. 넘어가니까 일본이 계속 그러면 일본은 어떡하라 말이냐는 식으로 항의해온 그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는 거예요. 그냥 이 상경 인정하기 어려운 이제 어떤 좀 불편한 진실인데 사실은 아베가 그간에 한국 보수 우파의 입장을 대변해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미국이 한국하고 예. 짝짝꿍했으니까. 예. 근데 그 웬디 시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미 국무부의 차관인데 예. 뭔가 자신의 어떤 그 백악관의 지시사항이 자기도 못마땅하다는 걸 제가 좀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언한 게 사실은 북핵 문제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전제로 깔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재 부과,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때 이야기죠. 제재를 부과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이 외에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어조나 이런 그 워딩의 어떤 순서, 그다음에 어떤 단어의 강조점을 주는 그 어법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막 웬디 시몬 스스로도 아마 기분이 나빠 있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그 관료적인 양심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종전선언, 북한과 어떤 그 대화 모두 유지하는 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행적을 봐서는. 그런데 뭔가 백악관에서 야, 그 말기니까 그냥 그 종전선언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 너무 이제 박하게 그냥 내차지 말고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뉘앙스를 띄워라라는 지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종전선언은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럼 동아일보에서 문화작성 90%대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정말로 미국이 한국과 합의해가지고 종전선언을 갖다가 문화선언에 합의했다면은 정식으로 발표를 하죠. 언론에다 다 뿌리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논조가 네. 이 뭐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전 상태를 유지하는 종전선언. 그래서 유엔사도 유지하고 그 주한미군 상태도 유지하고 한미연합사도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종전선언을 한다. 자, 그러면 그 종전선언을 해줬다가 이 사기꾼들이 남 꼬실 때 여기 서명만 해라. 그렇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끼리 서로 다짐을 상징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도장 하나 찍어줬는데 이 새끼는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사진 도장 찍었다 해서 들고 다니면서 사기꾼들을 사기꾼 노릇을 해서 남 속에서 돈 받아가 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체 현 정전협정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한 거는 결국 미국 애들도 아는 거죠. 이게 막 선언이 되면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담보물로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요.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결정은 안 났지만. 이제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하는 꼴이 딱 사기꾼하고 비슷하게 하니까 일단 사인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네 나라가 남북 미중이 발표를 했다 칩시다.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인 미국이 일단 사인했으면 종전선언이면 뭐 정전 상태를 유지하느란 말이 별로 의미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사인했으면 이제 맞습니다. 그때부터 유엔사도 해체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몰고 가겠지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보면 그래서 하면 불리해지면 합작하자 했다가 합작해놓고는 또 뒤에서 살금살금 파먹으면서 코너로 모는 딱 전형적인 그 전술을 지금 하고 있고 북한하고 나는 짰다고 봐요. 북한이 찬성해 주겠느냐 안 해주냐 뭐 비정전 상태의 종전선언에 북한이 만족하겠냐 언론은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북한하고 짜서 일단 종전선언을 선언시켜라. 그럼 우리는 그 튕구는 척하면서 너네가 우리한테 짠떡 갖다 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갈게. 다 이럴 겁니다. 지금 아마 종전선언을 이렇게 만들어 한미가 합의해가지고 던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받지 않을 거다라는 뉴스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해오던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는 듯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 종전선 해달라고 너한테 이야기한 적 없다. 너가 한 거 아니냐라고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저하게 하면 저쪽에 계산된 이제 그런 전략 전술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에서 그 소스를 받은 게 아니고 아마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외교부에서 흘렸을 겁니다. 이런 식의 정보를 주어서 지금 다 돼간다. 그리고 이것으로 또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그냥 대서로 몰고 가려는. 그냥 소위 말해서 지금 그 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재명의 지지율 같은 거 우리가 100% 믿기는 어렵지만 야간 윤석열이 어떤 지지도 트렌드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냥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몰아붙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검토를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한국 뜻대로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네.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 뜬 걸 보면은 일단은 그 전형직 관료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연구소들 있죠. 랜드 연구소라든가 CSIS 이런 데 있는 전문가들은 뭐 전부 다 이 종전선언 자체 그 음흉한 그 흉기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남한이 북한의 이해를 갖다가 반영해서 지금 그 흉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랜드 연구소가 아니고 민주주의 수호재단이죠. 민주주의 수호대전에 그 선임 연구원 한 사람 아마 과거에 주한미군에 아마 작전 참모를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종전선이라는 걸 갖다가 북한이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지금 휴전선에 있는 군대자 빼라는 이야기죠. 최소한 50km 내지 100km요. 이제 후방으로 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종전선 문제에 대해서 미 조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문 정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뭐 다 이거는 그 북한의 흉기에 놀아나는 거고 지금 정권이 마지막 내년 대선을 위해서 이 휘날리를 갖다 장식하려는 거다. 그런 식으로는 인지를 완전히 굳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일각에서는 만약에 종전선은 뭐 이거보다 더 평화를 확고하게 고착화시킬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남북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만든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건 신뢰 문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평화협정이라든가 불가침 조약 몇 나라들이 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39년에 나치 독일과 소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가침을 갖다가 맺는다고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정책을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이 뜬금없이 불가침을 맺으면 의미 없죠. 예,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을 끌어들여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래 보는데 지금 이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하고 문이 서둘고 그 다음에 북한이나 중국이 여기에 뒤에서 배후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치하는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문이 종전선언을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한국의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보수 정권이 이 북한 문제에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그 알박기다, 못 박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비슷한 예로 노무현이가 지난 그 2007년에 10월 달입니까? 10월 3일입니까? 뭐 10월 달에 이 방북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힘이 다 빠져서 여당도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방북을 해서 뭘 한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기대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예, 집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노무현이 임기 말에 굉장히 더 또 공격을 받고 흔들렸잖아요. 그렇게 왜 무리한 일을 할까?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는 항상 그만두기 전에 북한한테 자기 충성심을 입증하고 북을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알박기를 하려고 한다. 그 지금 남정호라고 이제 중알고에 제 친구가 있는데 칼럼니스트인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칼럼을 하나 실었더라고요. 제목이 그 대못받기였습니다. 알박기. 그냥 종전선언 이거 가지고 아마 이 정권에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 소장님 그 다니엘 크리튼 브링크라고 뭐 별건 아닙니다만 그 동아 때 차관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대선 후보 다 만난 사람. 대선 후보 다 만나죠. 근데 거기서 아마 돌아가서 아마 제대로 복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될지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 친구 하는 이야기 할 때 이재명이가 또 이게 촌스럽게 카츠라 테프트 이게 들고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미국 너가 우리를 안 봐줘서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잡아먹었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니는 그럴 때 니는 뭐 했네 이게 한국은 조선은. 그 병신같이 아무것도 못 나라 뺏기거든.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 미 국무부 동아 때 차관보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그거다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그냥 판 깨자는 이야기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은 지 나름대로 미국에 대한 경고를 했다. 대선판에 예. 자기한테 불리한 일, 또 미국이 한국에 끼어들어서 일본하고 장난치지 마라. 그래서 이 대선판에 미국은 빠져서 있어라. 잘못 끼어들면 내가 대통령 되면 너들 그냥 안 둔다. 뭐 이런 일종의 경고성 협박을 한 거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최종구의 스타일하고 비슷한데 미국 국무부 이제 대표가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문에 나겠죠. 그런 걸 지단에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한 소리 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명단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한테 가가지고는 뭐 별 뭐 이상한 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 뭐 보수 우파였던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조사를 해본 거는 얘가 돌아오고 나는데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이재명의 이름도 안 나오던데 전부 윤석열이 만난 이야기만 나오던데. 그거로 봐서는 일종의 다음 차기 대선에 어떻게 되는 게 미국이 유리한가 하는 걸 갖다가 미국 언론에 이제 암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게 종전선언 나중에 이제 올림픽 관계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화상회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지금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관료들이라든가 정치 지도자를 북경에 보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그럼 이제 지금 문재인이가 거기 가서 이제 종전선언 큰 잔치를 벌이는 건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죠. 굳이 하겠다면 이제 미국 빼고 중국, 북한,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하든지 말든지. 근데 그건 이제 법적으로도 전혀 효과가 없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지금 정권으로서 상당히 낭패인 것 같습니다. 갔는데 아무튼 요 최근에 보면은 지금 최근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한겨레 부산 국제 심포지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더니 뭐 온갖 그 좌파정적인 사람들 패널리스트로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 분위기를 이제 돋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지금 수십 건이 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총 아마 대동단결 해가지고 지금 내년 대선을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북적인 종전선언 평화체제 뭐 이런데 이제 평화협정 맺는 거 이런 거에 찬성을 표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 그다음 정치가들, 온갖 이제 그 지자체 행사 같은 데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언론에 나지도 않을 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자체장들이 전부 지금 좌파들이 다 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금으로 후원하는, 주관하는 행사, 세미나 이런 게 전부 지금 소위 말해서 외국에 있는 좌파학자들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뭐 제목은 거창하게 따랐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향과 혁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한두 사람 정도 이제 구색 갖추기 위해서 윤석열 진영이라든가 보수파 식자층을 불러내긴 했습니다만 그 심포지움이나 이런 세미나에서 결국 결론은 좌파 진영의 논리를 그냥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결론을 내는 것 같고 종전선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한반도의 이제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운전자론을 갖다가 전적으로 대변하면서 미국은 거리에서 빠져라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마 곳곳에 아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할까라고 쭉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 부분의 이제 핵심은 문이 김정은이를 3번 만났지 않습니까? 3번 만나면서 문이 김정은이한테 지가 있을 때 갖다 놔야 될 이 남북 관계의 목표를 말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이 끊임없이 지금 북한에 지가 말했던 부분을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걸 입증시키는 걸 보여주려고 저걸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것이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저는 종전선언 정도를 극도로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의 주사파 운동권의 친북파들인데 그리고 또 한국의 뭐 자생적으로 북을 지지하는 과거의 통진당 그룹이나 뭐 이런 정도인데 이 지금 선거 전략으로는 유용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안보 문제가 사실상으로 대선에 전혀 중요한 전략으로 안 나오고 가끔 뭐 이제 뭐 토론회나 이럴 때서나 이제
후보의 의견을 묻는 정도에서 나오고 부각되고 있는데 얘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가 이 대선에서 이슈의 핵심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리하게 작동하겠느냐? 이슈 그 정부 여당 쪽으로는 네, 제가 볼 때 유리한 이슈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로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사자 종전선언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을까? 진짜로 그를 믿을 정도라면 이것들은 정신병원으로 가야지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는 안 믿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러는 이유는 북한한테 뭔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입증을 시키고 북을 대신해서 종전선언 부분으로 꼬드기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점에서 그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럼 북한도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해방 이후에 문제만큼 적화 통일에 유리한 친구가 없었잖아요. 많이 진행시킨 사람 없었죠.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완전 하진 않았지만 얘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만큼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북한으로서도. 예. 만약에 보수 정권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간에 이게 짜웅한 거, 뭐 장난친 거, 모든 게 다. 거짓쇼한 거 모든 게 다 이제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간에 들인 에너지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러면 자기들도 하면 또 주판화를 튕겨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전적으로 하면 크게 대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문재인한테 맡겨놓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북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도 같은 진영에 한때 있었으니까. 윤석열이가 뭐 북이 비핵화를 할 때는 북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말도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대부분 이 안보 문제의 원론적 보수 수준을 견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살짝 물을 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윤이 될 때 대비해서라도 지금 문이 최대한 말뚝을 좀 박아놓고 윤이 그걸 갖다가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또 미국의 의도를 아마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미국이 과연 한국이 집요하게 꼬드길 때 어느 정도 꼬드겨지는가. 그러면 북이 나름대로 또 비핵화 쇼를 이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비핵화할게. 우리 뭐 저기에 핵 영변 같은 데서 조금만 없애고 뭐 어떻게 하면 또 바이든이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으니까 북한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트럼프도 꼬드겼는데 뭐 바이든이라고 꼭 안 되란 법이 있냐. 그러니까 좀 미국을 땡겨 놓으면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이 그만큼 땡겨 왔는데 한국의 보수 정권이 미국하고 뭐 크게 맞서면서 그렇게 하겠느냐. 대략 미국이 가는 수준만큼은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지금 북한이 테스트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선언 문제가 한 6개월이나 1년 전 계속해서 이제 그 쭉 화두가 되어 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중도층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종전선언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게 계속 이제 미사일 도발이 악화되면서 지금 현재 논조는 아예 그냥 보수 그다음에 중도 언론 뭐 색깔에 관계없이 일단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해체, 한미동맹 해체로 간다라는 걸 갖다 지금 노골적으로 언론에 드러내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그렇게 뉴핑에서 말을 할 때 우리나라 보수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 이퀄 주한미군 철수다라는 말은 굉장히 삼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니다.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이걸 만약에 종전선언이라는 걸 갖다 대권의 변수로, 대권의 카드로 아마 지금 정부 여당이 잡고 나온다면은 분명히 불리하겠죠. 근데 지금 대선에 유불리와 관계없이 소장님 말씀대로 뭔가 북한에 이제 약속을 해줬다면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꾸준히 이런 어떤 제반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기존의 어떤 그 이런 대선 국면에서 자행하던 행각 이런 거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근데 내가 볼 때 아직은 좀 일찍거든요. 아직 석 달 많이 남았죠.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권이 나가리 되면 그거 나가리 되는 거는 뭐 1월 달쯤 되면 알지 않겠습니까? 미리 알지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북한이 2월 달쯤에 최적의 타이밍에 뭔가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전선언을 하든 불가침 조약을 맺든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맺든 북한이 도발 안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나라 미국 독일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프랑스하고 일본이 뭐 이런 조약을 맺는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국제적으로 바인딩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신뢰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지난 70년 넘게 북한이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조약이나 또 유엔이 어떤 그 오스라이즈 해가지고 만든 협정 그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절대 이거는 북한이 지킬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예. 자, 오늘 일부러 그 지금 종전선을 밀고 가는 북한의 의도, 문정권의 의도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